아니 내가 친하지도 않는데 돈을 왜 빌려줬지? 아,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내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제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13년 만에 보이스톡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야,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지? 웬일이야? 아니 뭐 그냥. A는 제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넌 무슨 일 하니? 어디서 사니? 여자친구 있니? 결혼할 거니? 부모님은 요새 건강하시니? 친구들이랑은 요즘에 연락하고 지내니? 제가 조사받는다고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친구들 간의 간단한 근황 토크였죠. 하지만 분명 13년 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A야, 결혼을 하니? 아니야. 왜? 13년 만에 전화 온 거라고 하면은 결혼을 한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보통 둘 중 하나인데 너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너가 결혼을 한다고 하거나 어떤 경조사가 있다고 하면은 축하해주러 참여를 하겠다. 그런데 너가 13년 만에 갑자기 나한테 이것저것 근황을 물어보고 나도 네 근황을 모르다가 알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난 못 빌려줄 것 같아. 우리가 친구 관계였지만 모르고 지낸 지가 13년인데 내가 어떻게 턱하니 너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종의 선수를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의 답변은 본인은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아직 할 생각이 없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또 학창 시절에 되게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것도 그런 건가 보다. 그지?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나 친구 인맥 좀 늘리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던 친구들이 꽤 많네. 친구가 좀 다양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흐지부지 하면서 별 의미 없이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이야, 너 A한테 연락 왔니? 야, 너 뉴스 이거 기사 봤냐? 놀랍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은 해외 도주를 하고 있고요. 경찰한테 수배를 당하고 있고 뉴스에 나오기로는 아마 10억 정도 그 친구가 지인들한테 빌리고 병원에서 좀 있다가 몰래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휘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프레임에 씌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프레임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친구의 의중이 보통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고 먼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흠칫 놀라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600만 원을 빌려줬고 그 600만 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본인의 노후 자금 또는 치료에 관련돼 가지고 몇천만 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몇 달 뒤면 돌려주겠다 하고 가져왔답니다. 오늘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부분을 보다 보면은 눈에 확 띄는 책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지가 이쁜 책들, 읽기 편하게끔 있는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앞과 중간과 뒤를 읽었을 때 공감이 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책을 바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서 표지가 이뻐서 들었던 책인데 집에 와서 덮었을 때는 굉장한 임팩트를 가져다 준 책입니다. 이 책을 더욱 추천하는 이유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은 현대인들에게는 읽기 굉장히 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았던 일들이 이 책을 통해서 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당했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바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노려서 심리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책의 본 요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죠? 호신술 또는 태권도, 유도, 헬스를 하시죠? 하지만 내면에는 호신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이 우리 정신의 호신술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 또는 지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겪게 되었던 일들을 제가 잊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불쾌한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건 독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가해자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책의 초반에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화 중에 또 하나는 모두들 나이가 20대 초반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어려움을 저와 함께 같이 지내던 지인한테 흔히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말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며 많이 조언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언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이야, 나 이런 게 있다,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도와줄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아 그래? 근데 너 저번에 그 어렵다던 그건 잘 됐니? 제가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자 그분은 그걸 협상 카드로 꺼낸 겁니다. 제가 그걸 듣자마자 그분한테 했던 말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약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나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쏟든 시간을 쏟든 금전적인 무언가를 쏟든 그 사람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 친구 A는 근래의 전세 사기를 예로 들면서 또 자기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왔습니다. 동정심, 이 돈을 내가 지금 빌려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많이 곤란하겠구나. 죄책감, 그러면 내 탓인가? 그러므로 다크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 조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조작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크 심리학은 어떤 상황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호신술이 몸에 익어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호신술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크 심리학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선하다는 건 괴물이 될 수 있음에도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괴물이 될 수 있을 만큼 힘을 품고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하고 그 힘을 언제 써야 할지 아는 통찰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미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나도 그들처럼 악이 되어 그들을 상대하자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극복하고 구석에 던져버리고 내 본연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셀 수 없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데요.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며 악이 아닌 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선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음식점 들어가셔서 물 달라고 하시면 물 안 주는 곳 없고요.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서 배터리가 부족해서 1분이라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고립된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외로움이 우리 자신까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기만의 마음의 호신술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